안녕하세요. 저는 파혼하고 돌아온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도를 넘은 거지 근성 때문에 파혼했어요. 만나면서 진짜 돈 안 쓴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해했거든요. 데이트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편하게 밥 먹은 적이 없어요. 메뉴 고르는 것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이건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는 메뉴 아니냐부터 너무 비싸다까지. 그러면 도대체 왜 데이트하는 건가 했죠. 영화를 봐도 영화관 팝콘은 비싸서 안 된다고. 팝콘도 음료수도 모두 편의점에서 사서 먹었어요. 커피도 누가 주는 쿠폰 아니면 절대 카페에서 사 먹지도 않고요. 제가 쏜다고 해야지 먹었죠. 짠돌이인 사람 헤어지지 왜 만났냐고요? 돈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외에는 성격 웃음 코드가 잘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어느 정도 짠돌이로 살아서 돈을 모은다고 하면 그것도 헤프게 쓰는 남자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난 시간이 3년. 결혼 얘기가 슬슬 나와서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식당 예약을 알아보고 있었죠. 같이 만나서 핸드폰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남친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도 아끼게 그냥 우리 집에서 밥이나 간단하게 먹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남부터 시댁에서 사돈하고 식사를 하기가 쉬운가요? 더군다나 시댁에서 하면 어머님이 요리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고생한다고 최대한 화를 삼키고 식당 고르자고 해도 엄마 요리 잘한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상견례 비용은 남자 쪽에서 내야 된다는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와서 그런지 아까운 거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핑계대고 식당으로 잡아서 식사 비용 부모님이 내주셔서 상견례를 마쳤어요. 아들이 그런다고 가만히 계시는 시부모님도 미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해보자 하고 또 참은 거죠. 결혼식하고 집 구하면서 돈을 서로 모아야 해서 그럼 그동안 모은 돈 얼마인지 서로 오픈하기로 했죠. 하도 돈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엄청 모았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는 썼지만 알뜰하게 시집갈 돈은 모았거든요. 근데 이 남자 진짜 제정신인지 그동안 돈은 어디다 썼는지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갚던 부모님이 해주시던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선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죠. 저희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플래너를 쓸지 말지부터 정하는데 플래너를 끼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다 찾아볼 거냐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잔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플래너를 껴서 하니까 할 게 많기는 한데 플래너가 잊을만 하면 할 일 알려주려고 연락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몰아쳐서 하는데 다행이었죠. 플래너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플래너가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 남자는 자꾸 생략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예물 예단은 이미 생략하기로 한 상태라서 수긍했는데 정말 필요한 걸 생략하려고 했어요. 웨딩드레스도 제일 싼 거 한다. 한복도 제일 싼 거로 되어야 한다. 부케도 공짜로 해줄 수 없냐. 아주 난리더라고요. 플래너 앞에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다음부턴 저만 나가서 미팅했었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제일 이뻐 보이고 싶은데 웨딩드레스도 가격부터 얘기하니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제 돈으로 하기로 했죠. 신혼여행도 비수기일 때 가자고 했고요. 그래야 비행기 표도 싸고 사람도 없다는 거죠. 결국엔 설득해서 신혼여행도 다 제 돈으로 지불했어요. 사실 눈 감고 카드로 다 긁고 같이 갚으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혼 생활할 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집도 남자친구 내에서는 다 못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빼서 그 돈 합쳐서 구하기로 했죠. 사실 저는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아니면 저희 돈으로 대출받아 구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자꾸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행복하다는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 흔한 결혼 반지도 결혼 반지가 왜 필요하냐면서 그냥 끼던 커플 반지로 하자고 해서 크게 싸우기도 했어요. 플래너도 저희한테 계획을 얘기해주면 저희가 착착착 따라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쳐하더라고요. 어찌어찌 드레스도 그나마 제가 원하는 걸로 고르고 웨딩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오늘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하더니 비싼 드레스 뭐 볼 거 없고 비싼 화장도 뭐 다를 게 없다고 해서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어요. 자기는 화장도 안 해도 되니 신부 화장도 저보고 알아서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매달려서 결혼해야 하나 점점 지치기 시작할 때쯤에 일이 터졌어요. 예물, 예단 다 안 한다고 하셨으나 각자 부모님들 한복이랑 양복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뵈었어요. 근데 저번 상견례 때 느꼈지만 남친의 쪼잔함이 부모님들한테 배웠구나 싶더라고요. 한복과 양복 모두 입던 거 입으신다 하시고
예식장 비용부터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식대부터 대여 비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무료로 대여하는 곳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한숨밖에 안 나왔네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하는데 그거 물으실 거냐고 했어요. 그 후에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 배야해서 가는데 남친의 양손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고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는데 아무것도 안 사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과일이라도요. 저번에 친정엄마는 제가 전화로 인사드리러 간다니까 이것저것 양손 가득 싸서 보내셨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뵈러 가는데 과일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어? 하고 비꼬아 말했어요. 이제는 지쳐서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어차피 이제 매일 보는데 뭐하러 사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뵈러 가는 데까지 이렇게 하니까 폭발해버렸어요. 지금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용돈 한 번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빌붙으려고 할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과일 사라고 한 다음에 저희 집 앞에서 남친 머리에 천혜향 바로 내리쳐버렸어요. 남친이 뭐하는 짓이냐 소리 지르기에 속 시원히 말했죠. 너 같은 쫌생이랑 결혼 안 해. 꺼져 이 개X야. 라고 하고서 돌아왔네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안 간다고 하고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상견례 때도 부모님이 예물 예단 다 생략하자고 할 때도 내심 서운하셨대요.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 자식 시집 보내는 거니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남자친구 쪽은 그런 게 안 보였다면서요. 그러면서 평생 같이 살 사람 너부터 벌써 지쳐서 이러면 결혼했어도 금방 그만뒀을 거라고 하고 다행이래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저희 아빠가 받으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베풀고 살고 저희 딸한테 빌부터 살려는 속셈이었냐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도 거의 제 돈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정리할 것도 없는 게 참 서글펐네요. 준비하면서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혼해서도 뭐 할 때마다 돈 하면서 싸울 거 생각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혹시나 아이라도 태어나면 아이한테 쓰는 돈도 아깝다고 할 것 같아서 소름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머리에 그렇게 한 것만 보이나 봐요. 몇 년을 만난 게 의미 없을 정도로 저한테 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쪼잔하게 살다가 늙어서 머리나 까지고 길에 나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한테 쓴 게 너무 아까워져서 결혼 준비하면서 쓴 영수증 정리해서 딱 반 보내라고 했죠. 그리고 저 창피할 것 다 무릅쓰고 SNS 계정에 그의 쪼잔함을 알려버렸어요. 사람들 댓글에 어디서 소금 얻어왔냐부터 해서 저 파혼하길 잘했다 난리 났더라고요. 게다가 댓글에 남자친구 지인은 그렇게 게임에다가는 돈 쓰면서 여자친구한테는 왜 그렇게 돈 안 썼냐고 해놨더라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쓰면서도 돈을 많이 못 모았던 거고요. 그 댓글 보는데 저는 진짜 조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테니까요. 저는 파혼 이후로 일이 더 잘 풀려서 직장에서 외국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머리도 식힐 겸 외국에서 더 배우고 오려고 해요. 저는 더 성장할 동안 그 사람은 제자리겠죠. 지인들한테 저 잘된 얘기 듣고 후회한다 했다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바닥에 침이나 뱉어주려고 했죠. 이제 곧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계신 분들 남자친구가 아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분 만나세요? 저는 잠깐 눈에 뭐가 씌어서 몇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답도 없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되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결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능력 되시면 사실 결혼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모두 행복하세요.